일과 가정을 충실히 지켜가며 89의 나이에도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할아버지의 하루를 관찰하며 그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틈틈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기록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전, 오후, 사무실과 서재를 오가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상의 기록입니다. 매일 사건이 없는 날은 거의 없어요. 매일 메모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항상 내 책상 위에는 이게 펼쳐져 있어야 돼. 81년도부터는 완전히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981년부터 1년에 한 권씩 30여 년을 꼬박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잊히고 말았을 기억들은 이렇게 남아 할아버지의 지난날을 뒤집는 귀한 자산이 됐습니다. 또한 그간의 기록들은 전통 방자유기의 연구자료가 되기도 했죠. 저희 자녀들도 이거 계속 쓰래. 지금 치매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근데 보니까 옛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보다 나이 덜 먹은 사람도. 분명히 그 정신건강에는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하기는 좋다고. 사람은 암만 머리가 좋아도 이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상부터 방자유기를 만들며 고민한 흔적까지 지난 30여 년을 기록해온 할아버지. 이는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맑은 정신으로 거뜬하게 일할 수 있게 한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이봉주 할아버지처럼 30년 동안에 걸쳐서 쭉 해온 메모하는 습관이 노인에게 흔히 오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아주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날 출근길 할아버지를 제일 먼저 반기는 건 작업장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오면 집에 들어가려면 과자를 줘야 돼, 이가. 할아버지를 흐뭇하게 만든 녀석들에겐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네요. 할아버지 뒤만 졸졸 따라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방으로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유기 공장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가격이 비싼 전통 방자 유기는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통 방식의 현대 공정을 입힌 방자 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정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왜 구멍에다 쏟아? 야, 너 구멍에다가 쏟은 게 딱 용기나잖아. 이 가스를 쏟으라, 가스를. 그럼 맨날 한 것도 몰라. 이 구멍을 매지 않게. 에헤이. 그런데 뭔가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럴 땐 베테랑 유기장인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는데요. 너무 빨리 내니까 이 불 꺼져 올라오게 되면 아래 가스가 타가지고 또 버텨야 돼. 아무리 바빠도 하나하나의 공정을 정석대로 하는 게 할아버지의 원칙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빨리 하느라고 가루를 구멍 막아버리면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 안 돼요? 연기 나면 안 돼요. 시간이 더 걸려. 할아버지는 한국 10년 스승 아니 스승. 사장님도 스승. 아, 선생님이세요? 예, 스승. 하늘 같은 60년 스승은 여전히 현업에서 왕성한 기술자입니다. 이거 하는 컴비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나왔어요. 좀 저수한 사람도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작업장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을 요하는 내핀질은 원대장인 할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업이 수월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확한 위치에 바둑을 대지 않는 제자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단단한 쇳덩이를 얇게 펴는 내핀질이 다시 시작되고 경쾌한 매질에 맞춰 바둑이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다 할아버지의 오랜 손기술 덕분인데요. 배우는 사람대로 가니까니 제대로 잘 안 되는. 근데 할 줄 아는 거하고 흉능하고 편이 달라. 축구 골할 줄 무엇만 다 할 줄 알지만은 선수는 못 되잖아. 그게 선수가 돼야 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인고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날 오후 대구에 우리 이제 방자 전문 박물관이 있어요. 방자 박물관. 거기 좀 단열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장맛비 속을 뚫고 문경에서 2시간 걸리는 대구에 왔습니다. 시간 날 때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할아버지. 지름이 1m 61cm, 무게가 무려 98kg이나 되는 특대징입니다. 이 방자 기법으로 한 징은 아직도 이보다 이렇게 큰 징 맹그려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1m 60.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명예유기장이기도 한 이봉주 할아버지는 이곳에 평생 자신이 만들고 수집한 유기작품 148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옛날 식기며 진과 꽹가리 같은 타악기까지 한 점 한 점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네, 흐뭇하세요? 응? 흐뭇하세요? 그 뭐 생각하면 이게 내가 진짜 맹그렸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실제로 보시면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생존에 계신지 아직 몰랐네. 아까 저기 보니까 그래요? 저기 북한이 고향이 예. 출생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구나. 22세 때 월남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기 들어온데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명장을 가까이서 뵈니까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와 봐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이 다음에 친구들 자주 봐주세요. 아무래도 흐뭇하죠. 내가 살아생전에 이룬 것을 맹글어서 또 이건 내가 집에 소장만 했다 하게 되면 보람을 못 느끼죠.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이봉주 작품은 오랫동안 여기 관리해준 데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내질 소리가 멈춘 고요한 공방. 그 뒤편에서 아들 현근 씨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아버지와 같은 유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근 씨는 경력 30년의 유기장인데요. 금요일이면 이곳 문경에 내려와 주말도 반납한 채 아버지에게 전통 방자 유기 기술을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 미리 손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이 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바람 안 새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방자 기술을 봐온 아들은 군말 없이 가업을 이어받았는데요. 이렇게 아드님 평소에도 이렇게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나 봐요. 그래, 그것도 이제 다 자기가 해봐야 돼.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다 기술이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꿈은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방자 유기의 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아들 현근 씨가 그 일을 맡아줘 기술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나와보라. 응? 나와보라. 그저 나도 그 노래가 이렇게 뻗어야 되면
이게 안 넘어가. 이게 버스를 하게 되면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못 가야 된다고? 그치, 요건 닳잖아?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방자 6기와 보낸 수십 년 세월 속에서 터득한 아버지의 요령을 아들 현근 씨도 익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대리만 여기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대리만큼 바짝 뗄거 이거 10개다 되지? 가업을 잇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이 일이 이제 현근 씨에게도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또 남들 안 하는 거니까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더 잘 해보고 싶고 또 난이도가 높은 걸 자꾸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러 2년, 3년 더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게 그 삶의 욕심보다는 아직도 더 가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천년 전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전통 방자 기술을 죽는 그날까지 알리고 보존하고 싶다는 할아버지. 전통 계승을 위한 묵묵한 책임감은 할아버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최고가 될 목표를 두고 하라. 뭐 괴로울 때도 있을 거고 또 짜증날 때도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자기 목표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인원만 더 사람들 내 봤을 때 한 500명 돼서 농사 많이 줘서 햇살 농사 무농사 이렇게 해서